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한 뉴스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무대 위에서만 반짝일 것 같던 트로트 제왕들. 그러나 그들의 진짜 성은 따로 있었습니다. 서울 하늘을 뚫는 조화 펜트하우스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수십억 대 저택까지 입이 떡 벌어진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트로트 제왕들의 집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과연 누가 탑10 내 이름을 올렸고 누가 가장 비싼 성의 주인공일까요? 지금부터 저희 대한뉴스룸과 함께 그 놀라운 비밀을 확인하시죠. 트로트 가수들이 무대 위에서만 반짝이는 별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무대 밖에서도 전설이 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집값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말입니다. 의 하늘을 찌르는 조화 펜트하우스, 도심 한복판에 소리 나는 빌딩, 바다를 마주한 단독주택까지 이번에 공개되는 탑10 리스트는 그야말로 성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10위는 김호중. 그가 선택한 공간은 서울 도심 속 고급 오피스텔. 보증금 약 3억 원 규모. 탑10 중 가장 낮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산의 크기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클래식과 트로트를 넘나드는 이동형 예술가답게 고정된 성, 대신 움직이는 거점을 택했습니다. 그의 진짜 집은 스테이지 그 자체였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무대 위에 선 수십억 원짜리 감정의 성을 쌓아 올리는 사람, 그것이 김호중입니다. 9위는 영탁. 정확한 위치조차 공개되지 않은 서울의 고급 아파트.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집이 부모님께 선물한 공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시세는 약 15억 원. 그는 자신을 위한 호화주택보다 가족을 위한 안식처를 먼저 마련했습니다. 가장 비싼 집은 가장 소중한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공간이라는 말이 이보다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트로트 무대 위에서 효심을 삶으로 증명한 사나이. 영탁의 선택은 그 어떤 펜트하우스보다 값졌습니다. 8위는 이찬원. 대구 출신으로 알려졌던 그는 드디어 서울 신축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약 15억 원 규모. 과거 방송에서 제 집이 대구에 있는데 매물로 오래 나와 있어서 라며 웃어넘기던 청년은 이제 당당히 서울의 집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시골 가수에서 서울스타로 변신한 여정의 상징이었습니다. 7위는 정동원. 아직 10대였던 그는 무려 18억 원짜리 아파트를 한금으로 매입했습니다. 그것도 가족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위치는 서울 마포구 메세나폴리스. 어린 나이에 집을 산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조기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연예계라는 불안정한 파도 위에서 가장 먼저 안정된 발판을 확보한 천재였습니다. 당신은 10대에 집을 살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레 따라옵니다. 6위는 장민호. 그의 집은 서울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신축 단독주택, 시세 약 20억 원. 외관은 절제됐지만 내부에는 세련된 감각과 따뜻한 빛이 가득합니다. 무대 위에 화려한 장민호가 아닌 담백하고 성숙한 남자 장민호의 모습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높은 펜트하우스 대신 땅을 딛는 주택을 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화려함보다 진정성을 택한 그의 삶의 철학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이제 남은 건 상위 5인. 그리고 여기부터가 진짜 클라이맥스입니다. 5위는 박서진. 인천 바닷가에 위치한 단독주택, 약 20물결 25억 원 규모. 그의 집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작업실이자 스튜디오였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곡을 쓰고 바람을 맞으며 가사를 다듬는 창작자의 성. 위에서 그는 흥을 폭발시키지만 또 돌아가면 고유한 예술가가 되어 새로운 음악을 빚어내고 있었습니다. 4위는 박지현. 서울 중심 고급 아파트, 시세 약 30억 원. 그러나 그의 공간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정하고 검소했습니다. 금빛 샹들리에 대신 여백의 미를 선택한 이유. 그것은 그의 음악과 닮아 있었습니다. 절제 속의 진심. 보여주기보다 진짜 자신을 담아내는 삶. 그래서 그의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삶과 예술의 철학이 녹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3위는 남진. 성남 분당 파크뷰 펜트하우스, 시세 약 30물결 35억 원. 트로트 황금기를 대표하는 레전드의 집답게 웅장하면서도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남진의 선택은 단순한 부유함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십 년의 세월과 추억이 담긴 레전드의 기록 공간이었습니다.
대형 창문 너머의 분당 하늘은 그에게 지난 무대를 떠올리게 하고 앞으로의 길을 정리하게 만드는 무대 뒤편의 휴식처였습니다. 2위는 이명웅. 서울 마포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 시세 약 43억 원. 전액 현금 매입, 초화 평형. 그의 집은 성공의 상징이자 동시에 고요한 안식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영웅이라는 이름과 달리 그의 공간은 절제된 평온을 담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영웅이지만 집에서는 한 사람의 아들, 청년, 그리고 창작자로서의 이명웅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펜트하우스는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의 1위. 그 이름은 태진아. 그의 집은 집이 아니라 빌딩이었습니다. 서울 이태원 한복판. 주거 겸용 빌딩. 전체 시세는 무려 280억 원. 그중 주거 공간만 80억 원 규모. 이것은 단순한 저택이 아니라 트로트 제국의 본진이었습니다. 거주와 비즈니스를 동시에 설계한 그의 선택은 가수이자 사업가로서 살아온 태진아의 철학을 완벽히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이 남습니다. 은 어디에 있습니까? 비싼 집 안에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노래와 삶 속에 있을까요? 확실한 건 이번 리스트는 단순한 집값 공개가 아니라 트로트 제왕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창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집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다. 그것은 권력과 상징의 무대다. 트로트 제왕들의 집값이 공개되자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위에서 노래로만 평가받던 그들이 이제는 부동산이라는 영역에서도 전설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론은 연일 트로트 스타들의 집값, 드라마 주인공보다 더 화려하다, 무대 위의 별, 밖에서는 제왕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특히 태진아의 280억 원대 이태원 빌딩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하나의 제국으로 묘사되며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힘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팬덤도 격렬히 반응했다. 이명웅의 팬덤 영웅시대는 그가 단순히 집을 산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드러냈고, 정동원의 팬들은 10대 나이에 현금으로 아파트를 산 것은 책임감과 성실함의 증거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집값이 과열된 사회에서 스타들의 조호와 자택 공개는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팬덤 내부에서도 자랑스럽다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부딪히며 논쟁이 이어졌다. 정치권과 경제계도 움직였다. 한 경제지는 트로트 가수들의 자산 규모를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새로운 지표라 보도했고, 또 다른 매체는 광고와 방송 수익이 부동산으로 흘러들며 새로운 형태의 자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정치인은 트로트 스타들의 재산이 세대별 박탈감을 키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지만, 동시에 KT로티가 만든 새로운 부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선도 있었다.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었다. 김효중의 오피스텔은 소박했지만 오히려 이동하며 무대를 지배하는 예술가의 삶을 상징했고, 영탁의 부모님 집 선물은 휴심을 넘어 트로트 본질인 정서와 공감을 삶으로 증명한 사례였다. 이찬원의 서울 신축 아파트는 지방 청년이 스타로 성장해 수도권 중심에 서게 된 상징이 되었고, 정동원의 18억 현금 매입은 책임감 있는 천재라는 이미지를 강화했다. 장민호의 단독주택은 절제된 미학, 박서진의 바닷가 주택은 창작자의 영감, 박지현의 검소한 아파트는 철학과 진정성, 남진의 펜트하우스는 역사적 기록, 이명웅의 펜트하우스는 성공과 고요한 내면, 그리고 태진아의 빌딩은 트로트 제국의 왕좌를 의미했다. 하지만 논란은 점점 거세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 그들이 사는 세상은 다르다는 글이 수천 개 공유되며 불평등과 박탈감이 화제로 떠올랐다. 일부 네티즌은 스타들의 집값 공개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 사회적 상처를 건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언론은 이번 사건을 긍정적으로 조명했다. 일본 매체는 트로트 스타들이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성장했다고 보도했고, 미국 음악 전문지는 트로트 스타들의 재산은 BTS와 같은 K-pop 아이돌과는 다른 방식으로 축적된 결과라 분석했다. 유럽 언론은 트로트가 이제 글로벌 자산화된 장르라며 K-어월천이 새로운 얼굴로 평가했다. 결국 각 가수의 삶을 비추는 창문이었다. 어떤 이는 가족을 위해, 어떤 이는 예술을 위해, 또 어떤 이는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악으로 누군가는 제국을 세우기 위해 집을 선택했다. 김호중은 오피스텔에서 이동형 예술가로, 영탁은 부모님 집 선물로 효심의 화신으로, 저는 서울 입성을 통해 청년 스타의 상징으로, 정동원은 10대의 집을 산 천재로, 홍호는 절제된 미학으로, 박서진은 창작의 요람으로, 박지현은 진정성으로, 남진은 역사로, 이명웅은 성공과 내면으로, 태진아는 제국의 주인으로.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한 부동산 스토리가 아니라 인생과 음악, 그리고 철학의 또 다른 무대였다. 결국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진짜 성은 어디에 있는가? 수십억 원짜리 건물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들의 목소리와 노래 속에 있는가? 한 사실은 이번 공기로 대한민국은 다시 깨달았다. 트로트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다. 무대 위의 노래와 무대 밖의 삶이 함께 빚어내는 서사이며 그 서사의 중심에는 여전히 제왕들의 성이 굳건히 서 있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입이 떡 벌어진다는 표현이 부족할 만큼 충격적인 이야기. 트로트 제왕들의 집과 그 속에 담긴 삶의 철학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줄 알았던 스타들이 사실은 지금이라는 무대에서도 또 다른 전설을 쓰고 있었죠. 어떤 이는 효심으로, 어떤 이는 예술로, 또 어떤 이는 제국의 규모로 자신만의 성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 화려한 건물들 속에 단순한 부와 명예가 아닌 그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수십 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녹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증명하는 무대였고, 우리는 그 무대의 조명을 잠시 엿본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 대한뉴스룸이 더 큰 힘을 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놀랍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뉴스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